하지만 알에서 죽을 확률보다 초보자가 강제 해칭해서 죽일 확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억지로 해칭하지 말라는 제일 큰 이유는 내 손에서 생명이 죽는 걸 보게 된다면 정말 생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몬스터펫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트 게코 알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크레스트 게코 번식과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크레가 메이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암컷은 보통 25일에서 30일 뒤에 2개의 알을 낳습니다. 초산인 경우는 5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많게는 4번에서 12번까지 산란합니다. 즉, 한 번의 메이팅으로 여러 번이 유정란을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차이에 의한 산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산란 주기가 짧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산란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 알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공적으로 부화하기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암컷은 산란을 위해 습식은신처를 필요로 합니다. 은신처는 습기가 유지되는 환경이어야 하며, 알을 산란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수집해야 합니다. 알을 수집할 때는 주의 깊게 다뤄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크레가 산란을 했다면 수태통 입구 부분 위주로 수태가 나와 있거나 수태가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 앞에 보이는 습식은신처 입구 부분 주위에 수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럴 경우 보통 암컷이 산란을 위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해집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100% 산란했을 경우에만 이렇지는 않지만 암컷이 산란하면서 수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습식은신처 바닥을 들어서 바닥 부분을 보시면 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닥 부분을 보시면 알이 이렇게 2개가 보이죠. 하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태를 전부 뒤집어서 제대로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은 이런 통을 준비하셔서 조심스럽게 수태를 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에그 트레이를 준비해주세요. 에그 트레이는 밀봉이 잘 되는 거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곤사의 에그 트레이를 쓰지만 알 받침대는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에요. 만약 받침대까지 쓰시려면 바닥재가 가득 담겨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담겨야 되냐면은 이 받침대 높이만큼 바닥재를 가득 담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이 많지 않으시다면 간단한 푸딩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유는 에그 트레이가 과습하게 되고 뚜껑에 물이 맺히면서 알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알이 죽을 수 있으니 천장에 구멍을 뚫으신다면 물맺힘이 덜하게 됩니다. 에그 트레이가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 알 바닥재인 슈퍼H를 준비해 줍니다. 자, 이 제품이 슈퍼H라는 제품이고요. 새 제품은 먼지가 많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 볼게요. 자, 이렇게 빈통을 준비해 주시고 거름망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거름망 위에 슈퍼H를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로 씻기다 보면은 보이시다시피 먼지가 되게 많이 있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는 게 좋아요. 씻어줄 때는 담겨있는 물에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겠죠. 자, 이렇게 말이죠. 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온도는 살짝 시원한 정도가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맑은 물이 나왔죠? 이제 그만 헹궈주시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그리고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는 푸딩컵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점은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는 푸딩컵에다가 담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에그 트레이로 쓸 때, 그러니까 알을 담아둘 때는 구멍이 뚫려야지만은 미리 보관용으로 쓰실 때는 밀봉되는 용기에다가 담아주세요. 자, 슈퍼H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알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런 푸딩컵이면 충분하고요. 알이 좀 많으시다 하시면은 이런 에그 트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멍 뚫었던 에그 트레이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할 만큼 덜어내주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준 슈퍼H는 완전 밀봉되는 용기에 보관해 주셔야 하며, 사용할 에그 트레이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져냈던 알을 꺼내 주시고 핵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유정란 같은 경우는 핸드폰 후레쉬로 핵이 보이는데 이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신 뒤에 알 옆에를 잘 대주시면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붉은 원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핵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신 뒤에 얇은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확인했던 핵 위치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일자로 선을 긋습니다. 날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알을 확인한 날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핵 위치에다가 선을 긋고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잘 보이도록 슈퍼H 위에다가 살짝 묻어 주세요. 대략 3분의 1 정도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 두 개를 잘 적어서 슈퍼H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아까 깨끗하게 씻어준 슈퍼H는 완전 밀봉. 그리고 알 보관하는 거는 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 구멍 때문에 점점 이 슈퍼H가 말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말라가겠죠. 환기가 되면서. 근데 이게 물기가 유지가 돼야 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물기가 없으면 알도 같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H가 수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말랐는지 습기를 잘 머금고 있는지 딱 봐도 알아요.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완전 밀봉한 슈퍼H를 따로 보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옆에 두시고 색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슈퍼H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씻어놨던 슈퍼H는 이렇게 색이 확연하게 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알을 보관했던 에그 트레이에 담겨있는 슈퍼H가 마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에 항상 밀봉된 슈퍼H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외로 초보자분들이 이걸 잘 모르셔서 알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알을 젓거나 꺼내는 와중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수시로 꺼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온도 편차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알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자주 꺼내보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꼭 확인을 해야겠다 싶으면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인큐베이터는 22도에서 27도 사이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는 알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온도 범위입니다. 습도는 따로 유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는 에그트레이 자체적으로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큐베이터 자체적으로 습도를 억지로 올릴 경우 기기의 고장의 원인이 되며 고장이라도 나게 된다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모든 알들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내부에 블루투스로 작동되는 온스토계를 넣어주세요. 추천 제품은 샤오미 온스토계이며 이유는 어플 때문인데요. 그동안 온스토에 대한 변화가 기록이 다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인큐베이터가 안전하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또는 이런 전문적인 인큐베이터를 안 써도 됩니다. 대신 조건이 필요한데 크레를 사육하고 있는 장소가 온도 유지가 24도에서 26도 사이로 항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굳이 인큐베이터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용품 중 샤오미 온스토계가 필요하겠죠. 온스토계를 사육하는 장소에 설치한 후에 일주일 동안 그 기록을 보시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만약 24도에서 26도 사이로 항시 유지가 된다면 자연 해칭하시면 되는데요. 인큐베이터 없이 보온이 잘 되는 스티로폼 박스나 여행용 아이스박스 등 인큐베이터 대용으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인큐베이터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알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자체 제작한 개조 와인셀러 같은 경우 오작동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자세한 인큐베이터 세팅은 제 댓글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겨울철에는 인큐베이터를 절대로 방바닥에 두시면 안 돼요. 이유는 바닥 온열 때문에 인큐베이터가 너무 많은 작동을 해서 알에 데미지가 올 수 있으니 절대로 방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이 성장하는 동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색깔과 형태가 성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알들은 새로 나온 알에 비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알 표면에 물기가 생기고 색이 변질되면 부패된 알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또는 따로 밀폐된 용기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5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인큐베이터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화 기간은 짧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화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답은 아니나 대략 22도는 70일, 23도는 60일 정도 뒤에 해칭되며 1도 상승 시 10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하가 가까워지면 아래 내부 색깔이 식용유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칭을 하셨다면 뚫고 나온 알 주위의 슈퍼 해치는 작은 수저로 퍼내어서 따로 모아두셨다가 깨끗하게 다시 씻어 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알을 너무 자주 만지거나 위치를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이 스트레스 받으면 부화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해칭일이 다가온다고 또는 해칭일이 됐다고 절대로 억지로 해칭하지 마세요.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날짜에 맞춰 커팅이라든지 핸드폰 불빛으로 자극을 주어 억지로 해칭하는 캔들링이라든지 충격을 준다든지 정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해칭 경험이 있는 브리더들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해칭일이 됐다고 억지로 해칭하지 마시고 알아서 부화되게 그냥 두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처음 해칭하시는 분들이라면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정말 공감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알에서 죽을 확률보다 초보자가 강제 해칭해서 죽일 확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억지로 해칭하지 말라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내 손에서 생명이 죽는 걸 보게 된다면 정말 생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눈꼬달도 마찬가지예요. 눈꼬달이라고 하면은 표면이 거칠거칠한 알들을 눈꼬달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찢고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알이 일반적인 알이랑 다르게 표면이 거칠거칠한 알들을 눈꼬달이라고 해요. 많이 거칠거칠하죠. 이런 알들은 스스로 찢고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해칭일에 가까워지면 보통 강제로 해칭을 합니다. 하지만 눈꼬달은 정상적인 알보다 해칭일이 5일에서 10일 정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눈꼬달도 강제로 해칭하다가 내 손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분명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꼬달도 되도록이면 강제로 해칭하는 걸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눈꼬달의 꿀팁은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에그 트레이보다 환기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나마 스스로 해칭하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강제로 해칭하여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초보자일 때 같은 실수를 해봤었고 죄책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만큼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제로 해칭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펫이었습니다.